안녕하세요.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에 대한 건데요. 저희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들 정말 처벌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계좌를 확인하고 난 후 보통 6개월 정도 통지 유예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5월 렌트 방식의 FX 마진 거래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아마 이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FX 마진 거래를 하신 분들일 겁니다.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처럼 이용자들을 통해 사이트가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계좌에 입금한 투자자들을 찾아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운영자들보다 더 늦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FX 마진 거래가 도박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이상 이 마진 거래에 고액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도박죄로도 처벌받게 되실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통지서는 소액을 투자하셨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어서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받았고 입금한 금액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이 넘는다면 자신이 도박죄 또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 금액이 딴 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넣고 빼고 다시 넣는 것을 계속한 경우에는 입금액 전체가 도금에 해당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자신의 도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얼마나 오래 투자하였는지, 투자한 기간, 총 투자를 한 금액을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이 수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전화를 주신 분들 중에 이미 경찰서로 전화를 해봤더니 자신은 훈방조치 된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형사처벌의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처분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꼭 거래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FX 마진 거래를 하신 분들 중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